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달리기 열풍이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공원이나 이런 스포츠 센터에 가도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러닝을 하시는데 이러다가 또 다치거나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퇴행성 관절염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러닝이나 마라톤이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고요. 관절 부담을 줄이는 바른 러닝의 자세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료 이후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보험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서 운동과 또 보험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흐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역시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권유희 운동센터의 권유희 센터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골격계 통증과 재활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 권유희입니다. 현재 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과 가장 먼저 인사했고요. 이번에는 영진에셋 하랑사업단의 유진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보상 전문가 유진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부산 지역 의료기관에서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실손, 질병, 상해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재 팀장님과 함께고요. 마지막은 필라테스 랩 목동의 정수민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필라테스 더랩을 운영하고 있는 운동 전문가 정수인입니다. 필라테스를 통해 올바른 움직임으로 누구나 더 즐겁고 오래 운동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또 운동 관련해서 알려주실 전문가 분과 또 보험 보장을 연결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유진대 팀장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건강, 운동과 또 보험 보장을 연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의 이야기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주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러닝 열풍입니다. 진짜 전 국민이 뛰고 계신 것 같아요. 러닝 마라톤 또 이걸 연결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권유희 센터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데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너무 열심히 뛰시다 보니까 또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운동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몸 관리를 잘 하면서 뛰어야 할 텐데 잘못 뛰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 걱정도 좀 되고요. 이 러닝 자체가 좀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러닝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으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이제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러닝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오히려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 것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움직임의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량을 크게 늘리거나 체중에 부담이 큰 상태에서 무리하게 뛰는 것은 관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러닝 자세나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달리기를 지속한다면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이 쌓여 통증이나 손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달리기를 시작한다든지 딱딱한 노면에서 장시간 달리는 경우에도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요소들이 반복되면 관절에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닝이 무조건 관절에 나쁜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조절하고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잘 맞춘다면 러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러닝은 하면서 건강을 찾으시는 분이나 활기를 얻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요즘 또 이렇게 열풍이겠죠. 근데 뭐 잘못된 이 습관이나 잘못된 이 러닝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수민 대표님께 좀 여쭤볼 텐데 결국에는 잘 뛰어야 되잖아요. 안전하고 또 바른 자세로 뛰어야 되는데 요 발을 이렇게 뛰다 보면 착지하는 요 습관 이것 때문에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네, 러닝에서는 한 번 크게 다치는 것보다 같은 부위에 미세한 충격이 계속해서 쌓이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충격이 누적되면 무릎이나 발목, 고관절 아니면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이 몸보다 많이 앞에서 떨어지면 뒤꿈치로 쿡 찢듯이 착지하는 방식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매번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제동이 걸리게 되고 그 힘이 무릎 앞쪽에 집중되면서 관절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랜 장거리 러닝을 할수록 이러한 충격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발이 골반 가까이 몸의 중심 아래쪽에서 부드럽게 착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몸의 중심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디딜 때 충격이 분산되고 움직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상체와 골반의 중립인데요. 상체와 골반이 한 줄로 서 있는 중립 정렬을 유지해야 체중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전달되고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을 멀리 디디는 착지보다 골반 가까이에 발이 들어오게 디디는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착지 습관을 유지하면서 무릎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러닝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러닝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내가 러닝 착지 방법, 발을 착지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권유희 센터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 텐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러닝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내가 그럼 도전 정신이 생기잖아요. 점점 잘 뛰시다 보면 막 20km도 뛰고 싶고 풀코스 마라톤도 뛰고 싶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거리 러닝을 하게 되면은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무릎이 빨리 연골이 닳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긴 해요. 네, 어떨까요? 네,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것만큼 빨리 닳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마라톤 자체가 연골을 빨리 마모시키고 촉진시킨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달리는 행위만으로 연골이 빠르게 닳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러닝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달릴 때 바닥에서 발생하는 충격 자체는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러닝 자체가 연골을 닳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체의 안정성, 특히나 코어가 무너진 상태에서 달리기를 지속할 때입니다. 코어가 제대로 잡아지지 않고 달릴 때 발생하는 충격을 몸 전체에 분산시키지 못하고 무릎이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근력이나 체중 관리, 러닝 자세, 그리고 운동량, 속도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장거리 러닝을 지속할 경우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겹치면 관절의 통증이나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에 장거리 러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몸의 안정성과 준비된 상태, 그리고 운동 방식이 적절한지가 관절 건강에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길게 뛰든 오래 뛰든 이런 것보다도 올바른 자세로 잘 러닝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럼 정수민 대표님,
이렇게 뛰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뭐 파스나 약을 좀 바르고 나면 괜찮겠지, 좀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관절염으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절염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아픔 및 통증이나 사인이 있으면 관절염으로 갈 수 있는 초기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러너들이 흔히 말하는 러너스 니, 즉 슬개대 때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러닝을 한 뒤나 이제 운동 도중에 무릎 앞쪽이 시리거나 아픈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무릎 관절 자체보다는 무릎 앞쪽 구조에 반복적인 부담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는 평소 걷거나 앉았을 때는 괜찮지만 러닝 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앞쪽이 뻐근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달린 다음 날이나 운동 후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러너스니 초기 증상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증상은 러너들에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자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아 있는 동작들이 많은 분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참고 계속 움직이기보다는 러닝 패턴을 점검하고 보폭이 너무 길지는 않는지, 그리고 착지 방식에 무릎 부담이 커지진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그리고 무릎 주변을 감싸주고 있는 무릎 안정화 근육들을 함께 강화해서 운동으로 병행해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유진재 팀장님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통증이 좀 이제 달리다가 생기시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뭐 정형외과나 마취 통증을 하거나 이런 데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러닝을 하다가 만약에 부상을 내가 입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장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네. 먼저 러닝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닝 중 무릎이나 발목을 다치는 경우는 운동 중 발생한 부상이더라도 외부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이 되면은 상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하다가 발목을 접지르거나 무릎을 다치는 경우 또는 외부 충격으로 사고 원인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서는 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뭐 자기 부담금 비율이나 보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치료라도 보장 범위나 부담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상해보험을 별도로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보장 범위를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하고 치료 이후 관절 기능에 문제가 남아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해 후유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러닝 중 발생한 관절 손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실손의료비를 중심으로 치료비를 보상하고 추가적으로 상해 관련 특약이 있다면은 수술비나 후유장애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손과 상해가 다 같이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입을 보험을 해두셨는지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처음 이렇게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이미 뭐 퇴행성 관절염 진단 같은 걸 받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잘 짚으셨습니다. 이미 퇴행성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보상 가능한지 여부는 병원 쪽에서의 판단과 통증 원인과 진단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발을 헛디뎠거나 인대가 파열되었을 경우 골절이 발생할 경우처럼 사고 원인이 명확하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때는 뭐 엑스레이나 MRI 같은 사진 자료나 뭐 의료기록지, 초진기록지,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진단에 대한 자료가 명확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 보험에서는 상해와 질병 코드를 분류를 합니다. 네. 그 기준이 중요한데 상해의 경우 보통 S 코드를 받으시게 되고요. 질병의 경우는 보통 M 코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네. 예, 어떤 코드로 진단이 내려졌는지에 따라서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무릎 사진을 예로 보면은 정상적인 무릎과 달리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연골이 닳아 관절 간격이 좁아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반면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외상성 손상이 인대가 연결되어야 할 때 분위가 끊어졌거나 손상된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처럼 사고 상황과 의료 소료가 명확한 외상이라면 기존에 퇴행성 문제가 있더라도 상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심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다만 명확한 외상이 아니라 걷거나 뛰는 과정에서 연골이 닳거나 노화로 통증이 발생된 경우라면 보통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국은 같은 무릎 문제라도 또는 어떤 원인이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으로도 러닝을 하시다가 달리다가 다치시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권유희 센터장님께 그러면 근데 이제 러닝도 중독이 된다고 뛰시는 분들은 계속 뛰시더라고요. 예. 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뛰시는 분들이 막 계시단 말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 네. 통증이 나타난 부위와 그다음에 이제 발생 부위에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 그리고 통증의 느낌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근육에서 발생한 피로감인지 부상의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느낌이 묵직하거나 사용한 근육에 무거운 느낌이 드는 정도이면 사용한 근육에서 피로감 때문에 통증이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느낌이 날카롭게 찌르거나 감각이 떨어지면서 저린 느낌, 통증 부위가 넓게 퍼져나가거나 열감과 붓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 피로감이 아니라 조직의 손상이나 염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한 채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거나 관절의 불안정성이 커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신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보다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운동량이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이 이 무릎 보호를 위해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권유 센터장님부터. 네. 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릎 자체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코어가 약해지면서 체간의 안정성이 떨어져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유 팀장님은요? 예, 제가 보험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일하시기 바쁘셔서 일상에 바쁘셔서 무릎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술을 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예, 물론 무릎은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닳고 관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퇴행성이 진행이 됩니다. 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으로 최대한 그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 대표님은요? 어떤 조언 주실 거예요? 무릎은 위로는 골반, 아래로는 발목 관절 사이에 있는 중간 관절입니다. 골반이 흔들리고 발 정렬이 틀어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무릎이 대신 받게 되고,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만 보기보다는 발과 골반의 안정성 그리고 발목의 정렬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닝 달리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저희가 들어봤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건강하게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주제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다음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발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목도 이제 러닝 하시다가 다치시는 경우거나 아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권유희 센터장님께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러닝 하시다가 요 발목 통증이 생기면은 또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을 텐데 발목도 그러면 퇴행성 이런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발목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목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절염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처럼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과거의 손상 이력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쯤 발목을 삐끗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이러한 과거의 발목 염좌나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관절의 불안정성을 만들면서 관절염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재활이나 적절히 운동을 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의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러닝을 할 때는 지면을 밀고 착지하는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목의 탄력적인 충격 흡수와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착지 시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발목을 자주 삐었던 경험이 있다면 러닝 시 발목 안정성이 떨어져 관절에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간 달리기를 반복한다면 발목 관절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발목 손상을 경험한 경우에는 발목의 안정성과 착지 패턴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러닝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수민 대표님께 물어볼 텐데 이게 발목도 결국에는 발의 정렬이라든지 다리의 정렬 이런 체형이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런 영향이 실제로 큰가요? 네, 큽니다. 과내전이나 이제 외전 같이 단순히 발의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 전체가 정렬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발의 정렬은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이어지는 하지 정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전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발 아치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발목의 4번이나 외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힘이 무릎과 고관절까지 전달되면서 다리 정렬이 틀어질 수 있고 이렇게 정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반복되면 이제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발목이나 무릎뿐만이 아니고 골반과 허리까지 부담으로 올라가 통증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러닝이나 점프처럼 충격이 반복되는 운동에서는 이러한 정렬이 이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 관절의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전체 정렬을 함께 교정하는 운동 접근이 중요합니다. 골반과 고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면서 발의 기능을 함께 회복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발의 작은 근육인 발 내전근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수건을 발가락으로 끌어당기거나 이제 발가락을 하나씩 펴주는 운동 같은 발가락 근육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발 아치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결과적으로 발목과 무릎에 전달되는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발의 정렬을 바로잡는 것은 발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리 전체의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리 전체의 안정이나 정렬을 잘 해야 된다는 것도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권유희 센터장님, 이제 러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장비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신발을 또 러닝화 같은 걸 좋은 걸 사고 쿠션이 좋은 푹신푹신한 걸 신으면은 이제 좀 통증이나 이 부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신발을 바꾸면은 이게 좀 괜찮아 해결이 될까요? 네, 마라톤이 큰 유행을 타면서 다양한 종류의 러닝화도 많이 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사람마다 발의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특히나 발의 아치가 높은
이제 아치가 높으신 분이시나 아니면은 아치가 낮은 평발까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장시간 달리는 러닝에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발은 어디까지나 발을 보호해주는 보조적인 장비일 뿐입니다. 아무리 쿠션이 좋더라도 발목의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전히 흡수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몸의 정렬과 움직임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몸통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무릎과 고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력이 충분한지에 따라 체중을 가장 아래에서 지탱하고 있는 발목에 전달되는 충격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의 형태와 러닝 스타일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발목과 엉덩이 주변의 근육을 함께 강화하고 올바른 착지 패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함께 갖춰질 때 러닝 중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도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전에 좀 삐끗한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절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발목의 염좌는 일단은 주변의 인대를 약하게 만들고 관절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손상된 인대는 이전보다 지지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손상된 인대는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염좌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손상이 반복된다면 발목의 안정성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걷거나 달리기를 하게 된다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특정 부위에 집중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연골에 부담이 쌓이게 되면서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는 단순히 통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발목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재활 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활 과정을 통해 발목의 안정성을 충분히 회복한 후에 운동을 재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절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진대 팀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 만약에 이렇게 달리시다가 또 부상을 당하셨어요. 뭐 발목인대가 파열됐거나 이런 수술을 받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장 가능할까요? 네. 무릎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운동 중 넘어지거나 발을 접질려 인대가 파열된 경우는 상해 진단으로 판단되며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실손을 비해서 치료비가 보상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은 상해 수술비 특약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이나 운동 중 발을 헛디뎠거나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사고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에서는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병원 기록과 진단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상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병성 관절염이나 반복적으로 사용으로 퇴행성 변화가 원인으로 판단되면 질병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와 의료 기록, 영상 검사 결과, 진단 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초진 기록이나 사고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발목 인대 손상 역시 사고로 인한 외상인지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 때문인지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부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 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민 대표님께 이렇게 예를 들면 발목에 삐었거나 접질렸거나 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은 또 막 빨리 뛰고 싶어요. 또 다 낫지도 않았는데 또 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의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언제 그러면 다시 또 러닝을 시작하면 될까요? 다시.
발목 염좌는 재발률이 높은 부상이기 때문에 통증이 줄었다라는 느낌만으로 바로 운동을 재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관절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이제 발목 염좌의 염증 상태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복귀를 판단할 때는 통증보다 발목의 안정성과 기능 회복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흔들림 없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한 발로 서 있을 때 발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또 가볍게 점프했다가 착지했을 때도 발목의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가 안정적으로 수행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가볍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에서도 발목이 불안정하게 흔들리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에서 통증이나 불안정감이 없다면 회복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움직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짧은 거리 조깅부터 단계적으로 운동을 재개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처음부터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속도와 거리를 천천히 늘리면서 발목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회복을 하고 또 달려야 된다는 그런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권유희 센터장님께 그러면 미리 좀 예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발목을 좀 보호할 수 있게, 러닝할 때도 좀 안정적으로 발을 디딜 수 있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발목 보호 운동, 뭐 노하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발목 보호 운동은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기본적인 동작만으로도 발목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은 발목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거나 발등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와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동작은 발목을 지지하는 작은 근육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걷거나 뛰는 동작은 대부분 한 발로 몸을 지탱하는 순간이 반복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발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만으로도 발목 주변의 안정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카프레이즈 동작, 한발서기, 한 발로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해준다면 발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와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사용하게 만들어 전체적인 하지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특별한 장비 없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하를 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꾸준히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 훈련하는 것이 발목을 보호하고 또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드린 그림도 있지만 집에서 한번 시청자분들도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발목 관절 보호할 수 있을 핵심 관리 노하우 한 분씩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센터장님부터. 네. 우리가 발목을 보호하려면 통증이 있을 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정성을 위해서 꾸준히 균형 훈련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평소에도 생활화해서 발목을 좀 관리해 주시고, 팀장님은요? 네, 먼저 무릎과 마찬가지로 발목도 먼저 스트레칭과 적절하게 운동을 잘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개인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목 인대를 파열할 경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상해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라든지 개인 보험을 점검해서 잘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민 대표님은요, 어떤 조언 주실까요? 네, 발과 발목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통증이 생겼을 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의 아치와 발목 정렬 그리고 하체 안정성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평소 발 내재근 운동이나 균형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까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건강한 발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잘 뛰는 방법, 올바르게 달리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정수민 대표님께 먼저 해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준, 어떻게 해야 바른 자세로 잘 뛰는 걸까요? 러닝 자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네. 바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뛰는 것과 골반과 이제 코어의 중립 정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체가 뒤로 젖혀 있거나 골반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달리면 착지를 할 때마다 충격이 관절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무릎과 발목 그리고 고관절 이어서 허리까지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약 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세워주시고 갈비뼈와 골반이 일직선에 놓이는 정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렬이 잡히면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서 움직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면 발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코어와 엉덩이 근육이 함께 나눠받게 되면서 무릎과 발목에 전달되는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결국 러닝은 다리만 쓰는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작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바른 러닝 자세의 기준은 이제 내가 뛰었을 때 통증이 없는 자세인가입니다. 사람마다 체형과 움직임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본인에 맞는 러닝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머리를 앞으로 과하게 내밀고 머리를 과하게 앞으로 내밀지 않고 이제 귀와 어깨 정렬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리를 내디면서 뛰는 것보다 가볍게 들어 올려 리듬을 유지하면서 착지하는 느낌으로 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유지하면 몸의 긴장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좋은 러닝 자세는 몸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여러 부위로 분산시켜서 뛰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관절 부담을 줄이고 더 오래 안전하게 이제 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권유희 센터장님, 이제는 뭐 자세를 알아봤으니까 달리는 보폭에 대한 의견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보폭을 넓게 뛰어야 잘 뛰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보폭을 그렇게 넓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또 건강에는 좋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보폭을 크게 해서 달린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폭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 발이 몸보다 앞에 착지하게 되면서 무릎이나 발목에 충격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이 반복되면 관절에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폭이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큰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에 근육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로감이나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거리 러닝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폭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러닝에 있어서는 보폭 자체를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의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보폭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리하게 보폭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러닝 속도나 운동 목적에 따라서 보폭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편하게 걷는 보폭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 달리는 동안에 본인의 안정적인 심박수와 호흡수를 체크하면서 보폭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에 맞는 리듬을 유지하면서 달리게 되면 장시간 러닝에 있어서도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크게 뛰고 작게 뛰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폭을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달릴 때 상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정수민 대표님께. 그럼 상체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러닝에서 팔 움직임은 단순한 보조 동작이 아니고 이제 몸의 리듬과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의 움직임이 안정되면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달리기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주면 상체의 움직임이 안정되고 다리 동작도 리듬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실제로 팔과 다리는 서로 연결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팔 리듬이 안정되면 보폭과 착지 리듬도 함께 안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팔이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 상체가 불필요하게 흔들리면서 에너지 소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움직임이 반복되면 러닝의 효율이 떨어지고 몸의 피로도도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팔을 너무 앞으로 과하게 뻗거나 어깨에 힘으로 크게 흔들게 되면 러닝 후에 어깨와 목 주변의 긴장감이 쌓이면서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러닝을 하면 할수록 이런 긴장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접은 상태에서 몸 옆에서 앞뒤로 가볍게 리듬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흔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팔을 크게 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리듬을 만드는 정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결국 좋은 팔 동작은 상체를 안정시키고 러닝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팔 움직임만으로도 달리기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 상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알아봤고요. 센터장님, 권유희 센터장님께 그러면은 아무래도 러닝을 할 때 기본적인 몸의 체력도 좋아야 하지만 코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코어가 약하면 이렇게 관절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 있어서 코어가 약해지게 되면 네. 몸통 체간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관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 동작은 생각보다 전신의 협응을 필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몸의 중심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어는 단순히 우리가 복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담당하는 횡격막과 앞에 있는 복근, 그다음에 골반 밑을 받쳐주는 골반저근, 그리고 척추 뒤에 있는 척추 안정화 근육을 포함해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근육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근육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몸통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자세에서 몸통을 중심으로 상하체가 앞뒤로 반복적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코어 근육이 충분한 안정성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몸의 흔들림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흔들림이 반복되면 그 충격이 몸의 약한 관절들로 전달이 되고 손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장거리 러닝에 있어서는 코어가 약할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자세가 무너지면서 관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안정되지 않으면 착지 시 충격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러닝에 있어서는 다리의 근력뿐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코어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러닝 자세도 안정적이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조차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어 운동도 병행하시면서 러닝을 하셔야 되겠고요. 정수민 대표님, 뭐 당연한 말이지만 러닝하기 전에 당연히 스트레칭이나 몸을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러닝 전에 준비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러닝 전에는 근데 근육을 길게 늘리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열어주는 동적 스트레칭이 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몸을 미리 깨워주면 근육과 관절이 러닝 동작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닝에서는 골반과 고관절, 무릎, 발목 같은 하체 관절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체 관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달리게 되면 착지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 어깨와 가슴을 열어주거나 팔을 크게 돌리는 동작으로 상체의 긴장도 함께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체가 부드럽게 움직여야 러닝의 자세가 안정되고 팔 리듬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차는 동작이나 워킹 런지처럼 움직이면서 관절을 깨워주는 동작이 러닝 전 준비 운동으로 좋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근육을 활성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몸 전체 관절을 미리 준비해 두면 달릴 때 발생하는 충격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상 위험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 운동은 몸을 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게 달리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유진재 팀장님께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요즘 많이 뛰시니까 혼자 뛰는 것보다는 같이 뛰는 게 또 좋다고 해서 러닝 크루나 뭐 마라톤 동호회나 이런 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이 자주 뛰게 되고 다칠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면 여기에서 이런 동호회 같은 거 활동하기 전에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상해담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골절이나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대 파열이나 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기능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상해 후유장애 담보 보장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하신 분 중에서 후유장애율 5% 정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장애율은 개인 회복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후유장애 보상은 본인이 준비한 가입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점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큰 동호회나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단체 보험을 같이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체 보험은 보장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보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러닝은 장기간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해 보장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으로까지 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권유희 센터장님께 이 러너를 뛰시는 러너 분들께 이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잘 달리실 수도 있고 건강하게 달리실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보강 운동?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러너에게 가장 중요한 보강 운동은 하체 후면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가 앞으로 뛰어나가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엉덩관절의 굽힘과 펴을 담당하는 근육들과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추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서 무릎 앞쪽에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거리 러닝에 있어서는 이런 부담이 더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너들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들은 하체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대표적으로 엉덩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브릿지 운동이나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느끼기 위한 힙힌지 자세 그리고 딥 스쿼트 같은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엉덩이와 고관절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허벅지 뒤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도 러닝 보강 운동으로 효과적입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함께 활성화해 달리기에 있어서 필요한 힘을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체 뒤쪽 근육을 함께 강화하게 된다면 달리는 효율이 좋아지고 착지 시 충격을 분산하는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러닝 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고 보다 안정적인 달리기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벅지, 하체 뒤쪽 근육을 보강하시는 게 필요하다. 물론 코어도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 러닝과 잘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께 시청자분들, 우리 달리시는 분들께 관절을 살리는 러닝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센터장님부터요. 네. 네, 관절을 오래 쓰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러닝에 있어서 속도와 거리를 욕심내지 않고 본인한테 안정적인 심박수를 알아내고 코어와 하체의 근력 운동을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진재 팀장님은요? 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요. 올바른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민 대표님요. 러닝은 심폐기능을 높이고 이제 몸 전체 체력을 키우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관절을 오래 지키면서 달리기 위해서는 속도나 거리의 욕심보다는 몸의 정렬을 유지하고 내 몸에 맞는 자세로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찾아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 러닝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러닝, 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치거나 했을 때 보험으로 어떻게 또 내 자산을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을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세 분 좋은 정보 재미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세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